안녕하세요. 스텝 산사입니다. 제가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에 종목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반기나 내년을 위해서 조금 좋아 보이는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ETF는 잘 아시는 상장기술 펀드이고요. 그래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고요. 당연히 저희 회사를 통해서도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6월 달에 시장이 조금 흔들리거나 이럴 때 결코 이거를 폭락장의 전조로 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반기를 대비하자, 사서 대비하자라는 게 제 메시지였는데요. 그러려면 뭘 사야 되느냐? 원래는 조금 좀 전문적인 투자자이거나 또는 예를 들어 내가 리스크에 대한 그 두려움이 좀 덜한 분들은 장이 좋아지고 경기가 회복될 때는 중소형주를 사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망가질 때 중소형주가 제일 먼저 망가지고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 때 중소형주가 제일 빨리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중소형주 중에 좋은 걸 골라서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저는 일반적으로 제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지인들을 볼 때는 개별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종목으로는 대형 성장주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전략,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노출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좋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는 거는 저는 그건 조금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한 방법으로 ETF를 말씀드립니다. ETF라는 거는 개별 종목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중에 일부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ETF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를 ETF 발행사에서 모아놓고 계속 그 팔로우업을 하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물론 리스크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개별 중소형주를 사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중소형주, 특히 중소형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ETF를 갖고 투자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XBI입니다. 이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미국의 동일가중 바이오 ETF고요. 말씀드리고 주가 조금 반등하는 것 같더니 다시 빠져가지고 그때 주가 정도인 것 같아요. 한 130불 언저리인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빠진 이유는 명확하지 않고, 특히 빠졌다는 게 이 펀더멘탈과 무관, 좀 유관할 수 있는, 거의 무관하고 오히려 금리 상승, 시장 색깔 변화 때문에 빠졌다는 건 전 여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임상시험의 개수나 이 바이오 기업들이 조달하고 있는 자금의 양이 기본적으로 이 추세를 전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펀더멘탈에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여전히 임상시험 잘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주요 바이오 기업들 1분기 실적 발표를 몇 개를 봤더니 대부분 현금이 충분하고, 그래서 그 현금 가지고 임상시험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현재까지 빠진 상황에서 인플레가 와서 다른 쪽에 가격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은 가격을 잘 정할 수 있으니까 바이오는 지금 편입하면 좋은 저는 업종이라고 보고요. 개별 종목을 편입하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동일가중 ETF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바이오 중에서도 시가총액 가중 ETF가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 가중 ETF라는 거는 큰 종목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얘기 드린 전략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동일가중 바이오 ETF인 XBI를 추천을 하고요. 두 번째 ETF는 XSD입니다. 요건 뭐냐? 미국의 반도체 ETF인데요. 속스 ETF랑 다르게 동일가중 ETF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제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말씀드리면서 마이그레이션이 어려워지고 기술이 옛날보다 어려워지고 그래서 진폭이 커지고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사야 되는데 그 반도체 살 때는 개별로 산다면 대형 종목을 사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ETF로 반도체를 사려고 하면 역시 똑같이 같은 논리로 굳이 시가총액 가중 비중인 ETF를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도 ETF를 산다면 동일가중 ETF인 XSD를 사야 된다라고 보죠. 속스와의 차이점은 속스는 종목이 30개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그대로 복제하는 거기 때문에 30개고요. 얘는 다른 반도체 관련 벤치마크를 따릅니다. 그래서 종목의 개수가 41개예요. 종목이 10개가 더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 속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인텔, 브로드컴 이런 애들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얘는 개별 종목의 비중이 2% 3%로 다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많이 빠지거나 했던 이 개별 반도체 기업의 영향이 더 크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점 대비 속스 관련된 ETF는 한 5% 내외 빠진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많이 빠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백신 접종되고 미국 사람들이 경제 정상화되고 이런 게 확인이 되면 결국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때 얘가 속스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린 ETF는 XSD라는 ETF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중국 관련된 ETF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얘기를 딱 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너 지금까지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많이 알려진 중국은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주식 시장을 구성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예를 들어 옛날에 운용사에 잠깐 있을 때 큰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서 중국 관련된 펀드를 관리하거나 운용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항상 돈을 주시면서 저희에게 제시하는 벤치마크는 뭐냐면 MSCI 차이나 벤치마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MSCI 차이나 벤치마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많은 투자자들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 MSCI 차이나 벤치마크의 구성이 중요한데요. 이 MSCI 차이나 벤치마크의 업종 구성을 보면은 정보기술, 소비재,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까지 4개가 비중이 71%쯤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높죠. 산업재 이런 거 많을 줄 알았는데. 미국이 어떠냐? 69%고요. 에퀴나 나머지 지역은 전부 그거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논리적으로 내가 미국의 대형 성장주를 좋아해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난 10월부터 4월까지 5월까지의 경기 민감주 랠리와는 다른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주장을 하면 논리적으로 중국도 같이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주가로 보면 5월 20일에 제가 하반기 전망 자료를 냈거든요, 리포트를. 그리고 나서 주가가 중국이 조금 괜찮아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주가의 움직임이 가장 1등으로 고려돼야 되는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가 좋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그 논리가 먹힌다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지금도 중국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성장주를. 그런 관점에서 ETF 두 개를 이야기 드립니다. 하나는 KWEB, 보통 Kweb이라고 하는 ETF인데요. 중국의 인터넷 관련 ETF입니다. 알리바바, 텐센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메이탄, 그다음에 핀듀오듀오, 이런 종목들, 바이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국 본토에 상장됐다기보다는 홍콩이나 미국에 주로 상장이 돼 있는 ETF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내수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과연 내수가 앞으로 얼마나 살아날지에 대한 뷰가 있다면 충분히 편입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 종목들이. 그래서 이 종목들의 밸류에이션도 되게 많이 저렴해져 있어서 저는 Kweb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중국의 두 번째 ETF는 큐어란 ETF입니다. KURE인데요. 얘는 중국의 헬스케어 ETF입니다. 제일 큰 종목은 우시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8.5%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CMO, 그러니까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반도체로 말하면 파운드리 회사인 거겠죠. 그런 회사예요. 걔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서제약 이렇게 들어있고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도 이 ETF도 기본적으로 헬스케어의 시가총액 비중이기 때문에 중국에 물론 수많은 작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ETF를 보면 큰 기업들의 영향이 더 크고 그래서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은 Kweb이라고 하는 인터넷 ETF나 큐어라고 하는 헬스케어 ETF를 가지고 한번 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을 대응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TF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